창백한 푸른 점의 소멸 지구가 우주에서 영원히 지워진다면 인류가 선택해야 할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외계 행성 생존의 충격적 시나리오. 여러분, 지금 당장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굳게 딛고 서 있는 이 푸른 지구가 내일 당장 산산조각 나서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 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행성 충돌이든 통제불능의 기후재앙이든 아니면 태양의 비정상적인 폭발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인류의 유일한 요람이었던 지구가 증발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토록 낭만적으로 올려다보던 밤하늘을 가장 끔찍하고 절박한 생존의 전쟁터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주 탐사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우아한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 내일 숨을 쉬고 피를 돌게 하기 위해 우주의 가혹한 환경 속으로 맨몸을 던져야 하는 처절한 종의 연장선이 됩니다. 지구가 사라진 우주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며 그곳에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어떻게 기괴하고도 경이롭게 변해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진지하게 상상해보지 못했던 지구 없는 우주에서 펼쳐질 인류의 소름돋는 강제 진화와 충격적인 거주 시나리오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주 냉혹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지구가 파괴되기 직전 극소수의 인류가 거대한 탈출선에 올라타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인 화성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성, 붉은 산화철로 뒤덮인 이 녹슨 행성이 우리의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성에 도착하는 순간 인류는 곧바로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폭군과 가장 먼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몸이 가벼워져서 슈퍼맨처럼 날아다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까? 행성 물리학과 인체 생리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끔찍한 재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뼈와 근육은 지구의 일지라는 강력한 중력에 저항하며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하도록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약한 중력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 몸은 더 이상 뼈를 단단하게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칼슘을 맹렬하게 소변으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뼈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고 산산조각 나기 쉬운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로 변하며 심장 근육은 피를 머리까지 뿜어 올릴 필요가 없어져 서서히 쪼그라들고 약해집니다. 화성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인류는 지구인과는 완전히 다른 기괴한 체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약한 중력 덕분에 척추가 늘어나 키는 2m에서 3m에 달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길고 훌쩍 커지지만 뼈의 밀도는 새의 뼈처럼 텅 비어 있어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극도로 연약하고 길쭉한 거인, 즉 새로운 인류 아중인 호모 마르티스, 호모 마티스로 강제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화성에는 지구처럼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을 막아줄 강력한 자기장도 두꺼운 대기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성 표면을 걷는다는 것은 방사선 샤워를 맞으며 스스로 암세포를 키우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인류는 붉은 모래를 파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용암이 흘러가며 만들어낸 거대한 동굴인 용암 동굴 라바 튜브 속으로 쫓기듯 숨어들어 가야만 합니다. 한때 푸른 하늘과 끝없는 바다를 보며 살았던 인류는 이제 평생을 차갑고 어두운 인공조명 아래 거대한 폐쇄된 지하 벙커에서 흙을 파먹고 버섯을 기르며 살아가는 비참한 우주 두더지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성의 혹독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을 포기하고 태양계의 또 다른 이웃 금성을 향해 기술을 돌린다면 어떨까요? 금성의 표면 온도는 섭씨 460도에 달하고 기압은 지구의 90배로 착륙하는 순간 탐사선조차 납덩이처럼 찌그러지고 녹아내리는 끔찍한 압력솥 같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우주 과학자들은 놀랍게도 금성의 표면이 아니라 고도 50km 상공의 두꺼운 대기권에 주목합니다. 이곳은 기압과 온도가 지구의 지표면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태양계에서 가장 지구와 흡사한 환경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지표면을 잃은 인류는
황산 구름이 맹렬하게 소용돌이치는 금성의 하늘 위에 거대한 비행선과 부유하는 공중도시, 즉 에이로스텔을 건설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금성의 중력은 지구의 90%이기 때문에 화성처럼 뼈가 녹아내리는 신체적 붕괴는 피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산소와 질소 혼합 기체는 금성의 무거운 이산화탄소 대기보다 가벼워 그 자체로 강력한 부력을 제공하므로 도시 전체를 거대한 풍선 안에 집어넣어 공중에 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펼쳐진 노란색 황산구름 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거대한 구형 도시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의 삶은 그야말로 매 순간이 면도날 위를 걷는 듯한 극도의 심리적 공포의 연속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발밑은 단단한 땅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맹독성 구름의 심연입니다. 만약 운석 충돌이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공중도시의 외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발생하여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도시는 수백 도에 끓어오르는 온도와 모든 것을 짓눌러버리는 압력의 지옥을 향해 서서히 추락하며 그 안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산채로 구워지고 찌그러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는 이 거대한 존재론적 공포는 금성 인류의 정신을 극도로 억압하고 철저한 전체주의적 통제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자들의 슬픔과 하늘에 떠있는 자들의 아슬아슬한 불안감, 이것이 금성 인류가 짊어져야 할 진화의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를 아예 벗어나 다른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으로 눈을 돌리면 희망이 있을까요? 지구에서 4.2광년 떨어진 가장 가까운 이웃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공전하는 행성 프록시마 B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행성은 항성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중력에 의해 행성의 자전이 멈춰버린 조속 고정 다이달 럭킹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무슨 끔찍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행성의 한쪽 면은 영원히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 모든 바다가 끓어오르고 암석이 녹아내리는 영원한 낮의 지옥불이고, 반대쪽 면은 영원히 햇빛을 받지 못해 절대 영도에 가깝게 얼어붙어 있는 영원한 밤의 얼음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구가 사라져 이곳으로 도망친 인류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은 불타는 낮과 얼어붙은 밤이 교차하는 아주 좁은 경계선, 즉 영원한 황혼이 지는 명암 경계선 터미네이터 라인 뿐입니다. 이 좁고 기다란 띠 모양의 거주구역에서 인류는 태양이 지평선에 영원히 걸려있는 기괴하고도 붉은 노을을 평생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더 끔찍한 문제는 대기의 흐름입니다. 펄펄 끓는 낮 반구에서 달궈진 뜨거운 공기가 극도로 차가운 밤 반구로 맹렬하게 이동하면서 명암 경계선에는 지구의 허리케인은 산들바람으로 느껴질 만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영구적인 초강풍이 휘몰아칩니다. 이 미친 바람을 피하기 위해 인간은 지표면에 뾰족하고 납작한 공기역학적 형태의 강철 벙커를 짓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아야 하며, 바깥으로 나갈 때는 엄청난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 몸에 무거운 줄을 달고 바닥에 레일과 연결된 갈고리에 의지해 기어 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곳의 인류는 거센 바람 소리에 적응하기 위해 귀의 구조가 두꺼워지고 붉은 외성의 어두운 빛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동공이 고양이처럼 거대하게 확장된 야행성 생명체로 완전히 흉측하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우주적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가 폭발하고 인류가 화성으로, 금성으로, 프록시마 B로, 그리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과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얼음바다 밑으로 각기 뿔뿔이 흩어져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시간이 흐르고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성의 지하에 사는 길쭉하고 뼈가 텅 빈 인류와 금성의 공중도시에 사는 두꺼운 가슴통을 가진 인류, 프록시마 B의 맹렬한 폭풍 속에 엎드려 사는 거대한 눈동자의 인류는 더 이상 같은 생물학적 인간 호모 세이피엔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행성마다 중력, 대기, 방사선, 빛의 양이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에 맞춰 DNA가 무섭게 변형되고
강제 진화를 거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서로 유전자 교환이나 번식이 불가능한 완전히 다른 외계 종족들로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화성의 인류가 금성의 하늘을 방문하는 순간 압력과 중력에 짓눌려 터져 죽을 것이고, 프록시마 B의 인류가 화성의 밝은 빛을 보는 순간 거대한 눈동자가 멀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철저하게 신체가 개조당하고 같은 뿌리를 공유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우주라는 거대한 동물원에 각기 다른 우리 속에 갇힌 기괴한 변종 외계인 무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가 없는 우주에서 인류가 마주해야 할 가장 비극적이고 잔인한 진화의 결말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지겨워하고 때로는 파괴했던 이 푸른 지구의 일지의 중력, 21%의 산소, 따뜻한 태양빛, 그리고 두꺼운 자기장과 오존층의 보호막이 얼마나 소름 돋도록 완벽하고 기적적인 생명의 껍질이었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껴지십니까? 지구가 산산조각 나서 영원한 우주의 먼지로 흩어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생존이라는 본능 하나에 매달려 끔찍한 환경의 외계 행성들로 도망쳐 우리의 신체와 영혼을 무자비하게 뜯어 고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거대한 고통과 고립의 시간 속에서 변형된 외계 인류들의 전설 속에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 물이 넘쳐 흐르고 아무런 보호복 없이도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었던, 모든 생명체가 한데 어우러져 살았던 푸른 구슬이라는 이름의 신화적인 낙원이 존재했었다는 희미하고도 슬픈 동화만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상실은 단순히 거주지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인류라는 단일한 종의 물리적, 정신적 붕괴이자 우주라는 무자비하고 차가운 심연 속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산산이 찢겨나가는 돌이킬 수 없는 우주적 스케일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두 발로 굳게 딛고 있는 이 평범한 흙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는 이 투명한 공기가 과연 언제까지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 차갑고 냉혹한 외계의 어둠 속에 흩어져 각자의 지옥 같은 환경에 맞춰 기괴하게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며 변종으로 진화해야 할 우리 후손들의 비극적인 궤적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토록 팽창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저 잔혹한 우주의 무한한 침묵 속에서 지구라는 이 작고 푸른 기적의 방주가 영원히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서늘하고 끔찍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그리고 매우 치명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